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들이 가장 당황할 수 있는 상황, 발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교수님도 전공 분야가 감염이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 열이 나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보통은 8도 0은 넘어야 이제 그 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체온의 일중 변동이 있어서 오후에 활동할 때 7도 7, 8은 사실 정상일 수 있는데 아침에 조금 그렇게 높게 재렸다는 조금 이제 긴장하고 보셔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 체중 뭐 36.5도 이렇게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까? 그걸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저의 오늘의 목표긴 했어요. 아니라고요? 네. 왠지 정상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전혀 치료가 아니고 열이 난 거는 몸에 뭔가 염증을 일으킬 만한 백혈구들이 일을 할 일이 생겼다라는 뜻이고, 내가 해열제를 준다고 정상 체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준다고 더 오를 것도 아니어서 힘들면 먹일 거고, 근데 2시간 만에 또 힘드니까 이걸 먹이는 거지, 2시간 뒤에 8도 오지만 애가 편안해졌다. 그러면 굳이 먹이실 이유는 없어요. 체온이 높아져 있어도 아이가 힘들지 않으면 꼭 먹여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100일 미만의 발열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뇌수막염, 폐혈증 같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오시는데, 그것도 막 지금 39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얘가 뇌성마비가 될 거다여서 오는 게 아니라 빨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서 일단 무서운 마음으로 오시지 말고 오셔야 되고, 100일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가 열과 동반된 경련이라든지 딴 게 없다면 해열제 먹이고 그 다음날 가장 가까운 외래로 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개는 아이가 좀 처진다. 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어떤 게 처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는 게 처지는 거예요. 애가 졸려 하던데요 이러시는데, 낮에 뭐 신나게 놀아서 피곤해서 와 처지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 쎄한 느낌이 있으면서 애가 자면 이제 그때는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평상시 너무 재밌어하는 영상 같은 거 보여줬는데 볼 생각이 없다. 몇 시간은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깨워도 다시 계속 눈을 감는다. 이제 그러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건 맞고요. 일부러 엄마한테 떨어뜨려 놓고 엄마한테 오라고 한다든지 해서 다리 근육의 움직임이 괜찮은지 혼자 일어설 수 있는지 평가해 본다든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데요. 맞아요. 해열제는 이제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진짜 더 많아졌거든요. 상비약이 무지 많아졌는데 정말 먹여도 될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뭐 한 2년 전에 제가 너무 잘못해서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지금 1년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냉장 보관을 하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열이 나고 그러면 이걸 먹여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번에 아픈 시즌이 끝났으면 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해열제 뭐 타이레놀, 브루펜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한 달 이상 오픈됐다고 하면 버리시는 게 맞고요. 냉장 보관은 이제 아무래도 미생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가루나 그런 알약을 아이들이 먹기 좋게 시럽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용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 뽑았을 때 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냉장에 가 있으면 안 그래도 잘 안 녹아서 차가운 온도에 가면 더 안 녹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실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꼭 흔들어 먹이시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사실을 잘 놓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도 그냥 먹는 거랑 흔들어 먹는 거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저농도를 먹였으면 밑에 남은 건 고농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지니까 충분히 이렇게 흔들어서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대 아이들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렉시브펜이나 브루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먹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콩팥 기능이 조금 부적절하고 아직도 대사나 이런 게 적절하지 않아서 브루펜은 그래서 먹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미 궤양이나 위염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타이레놀이 조금 더 선호되고요. 타이레놀은 또 도리어 그 간독성이 좀 있어서 브루펜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6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집에서 만약에 열이 나면 뭐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계열보다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아세타미노펜 계열을 먹여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실 아세타미노펜도 이제 써 있는 걸로는 3개월 전에는 먹이지 말라고는 돼 있어요. 네, 먹일 수는 있는데 3개월 미만 아이들은 세균성 감염이 뭔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해열제 먹여서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애가 괜찮은 건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그 병이 해결이 돼야 괜찮은 거라서 그냥 안고 와야겠네요. 네. 네, 병원에 오세요. 네. 집에서 이걸 먹이다 보면 이제 한 종류를 먹였다가 열이 잘 안 떨어지면 섞어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먹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안전한가요?
이거를 교차 복용하면 엄마들이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도리어 과복용하게 되고 이런 우려가 사실 훨씬 더 그게 크기 때문에 교차 복용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2시간 뒤에 더 치솟는 거고 불도 막 되고 애는 막 힘들어하고 할 때 불안하죠. 먹이고 싶거든요. 네네네. 저도. 근데 그러면 그때 옵션으로는 다른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메인으로 잡으시고 이제 보통은 타이레놀이 조금 더 안전하고 얘가 더 자주 먹일 수 있거든요. 보통 최소가 4시간, 얘는 최소가 6시간이어서 그 사이에 먹이는 옵션 정도로 하시면 효과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2시간 뒤에 새로 먹이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4시간 그리고 얘는 6시간 지켜야 되는데 얘를 먹여놓고 얘를 먹일 때 사실 얘네 둘의 간격은 상관이 없는데 같은 종류는 네. 촘촘히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약효나는데 이제 장으로 들어갔다가 혈관으로 가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얘 먹여놓고 2시간 뒤에 그렇게 옵션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깨워서 먹이면 얘 자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열을 쟀는데 38.1이니까 일어나. 그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이제 대신에 애가 호흡이 힘들다, 뭐 분당 호흡수가 엄청 빨라지고 있고 막 헉헉거리고 있다, 그런 거는 깨워서 빨리 병원 오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새근새근 잘 자고 있을 때는 그냥 어머님도 주무세요. 네. 교수님, 근데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을 먹는 시간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애가 열이 나면 애가 밥을 먹은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빈속에 약을 먹어도 됩니까? 빈속에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위산 분비를 보호하는 물질이 나오는 걸 막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위장 점막을 핥힐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한 번을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 이펙트가 크진 않을 거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냥 배 아픈지 봐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약 중에 이런 그 해열제도 있지만 집에는 종합 감기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믿어도 됩니까? 어쨌든 소화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용량이 나와 있는 거는 보고 맞춰서 이제 하시면은 되는데 여기 성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서 이제 여기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걸 먹으면서 해열제를 같이 먹으면 네. 중독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 안 하시고 이거 감기약이네? 그럼 기침하니까 먹이고 얘는 열나니까 또 먹이고 이러면은 2배로 먹이는 게 돼가지고 약국에 가서 사실 때 약사 선생님께 용법에 대해 조금 더 상담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용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이들은 우리가 약을 받아보면 일단 어른과 다른 점이 형이 먹는 거랑 동생이 먹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체중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소아과 의사가 이제 조금 쪼잔하다는 평이 있는데 하도 용량 하나하나 이제 물론 거기 써 있는 걸 잘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은 아이 몸무게 3분의 1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시부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도 얼추 반에서 3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형이 먹는 용량을 엄마가 잘못 알고 10cc를 먹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번 2배 도즈 먹었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고요. 대신에 토탈 뭐 6번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2번 먹었다 치고 그 다음에 안 먹이시면 됩니다. 네.